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TV입니다. 코스닥이 20년 7개월 만에 1000포인트가 넘어섰어요. 종가 기준으로요. 지난 1월 달에 장중에 1000포인트를 살짝 넘어서기도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섰다 그래요. 제 강산이 2번 바뀌었는데, 자, 이제 코스닥에도 봄볕이 드나요? 이제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들의 어떠한 매기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 섞인 그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이 뜨게 되면 혹은 뭐 중소형 개별주들이 뜨게 되면 수익률 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기쁜 또 기대에 찬 그런 또 코스닥의 종가 기준이 20년 만에 1000포인트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기분이 좋아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포트폴리오 중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기술, 뭐 넷마블,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빅히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나기술을 갖다가 매수해도 될까요? 넷마블 지금 따라 사도 될까요? 막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사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이 잘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좀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이렇게 한번 톡톡 치고 올라가면 좀 눈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지 그 과정이 지나고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 들어오면 남들 많이 먹을 때 많이 덜 먹는다는 얘기예요, 수익을. 거기다가 또 리스크를 안고 들어와야 돼요. 그만큼 확신에 차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때, 인정을 할 때 들어오게 되면 리스크를 안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난 좀 조금 먹더라도 안정적일 때 매수하고 싶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주식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기술, 넷마블, 뭐 빅히트도 마찬가지고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도 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정을 받고 좀 잘 안 보일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려고 하면 그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이 중소형 개별주들의 강세 분위기, 코스닥의 강세, 이것과 지금 현재 주식공장TV에서 다루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의 흐름 한번 연관해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좀 지켜보시면 많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기술, 넷마블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 누차 강조를 많이 해드립니다만 언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때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함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넷마블 뿐만이 아니고요, 뭐 빅히트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었죠. 카카오는 지금 거래 정지고요. 목요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될 겁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 NHN까지 한번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최근 들어서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뭐 하는 회사인지 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호재가 떴죠. 그쵸? SK이노베이션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드디어 타협점을 봤습니다. 2조 원, 그죠? 2조 원을 배상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기로.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반도체 좀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좀 뜰 때 2차 전지들은 물론 이제 완성, 배터리 3사를 포함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업체들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화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기술은 SK이노베이션도 관계사고 지금 LG화학이죠.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하고도 지금 관계사예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좀 큰 폭으로 떴어요.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연기금에서 아마 처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뭐 차차 하기로 하고요. 그 얘기는 하나기술은 2차전지 장비 설비 업체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려면 A부터 Z까지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공정을 일괄 체제로 턴키 방식으로 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려면 하나기술하고 손을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 없죠. 거기다가 각형, 뭐 파우치형, 원통형 모든 종류의 이 배터리 스타일을 다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자, 근데 이 회사가 상장된 지는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그죠? 작년도 11월 25일 날 상장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이제 6개월이 됩니다.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뭐 무상증자도 하고, 그죠?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자리를 잡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무상증자한 물량이 내일 좀 상장이 돼요. 내일 밀리지 않을까 또 이런 염려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351만 6,971주가 내일부로 상장이 돼서 총 주식수가 이제 720만 주 정도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의무부유 내역, 의무부역 1, 처음에 이제 115만 주, 요거는 이제 대주주 물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무부역 2, 요거는 6개월, 의무 확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 기관들이 하나기술에 대한 어떤 공모주 청약을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나는 1개월 의무적으로 보유하겠다. 상장 후에. 난 3개월, 난 6개월까지 보유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6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56만 7천 주가 이제 5월 24일이죠. 이건 뭐, 무상증자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일 350만 주의 물량이 나오는 게 일단 좀 염려가 되긴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권리락이 됐잖아요. 권리락이 됐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됐어요. 10만원짜리가 5만원이 된 거죠. 근데 대신 내가 가진 주식이 한 주였다면 두 주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비전이 있는 하나기술이 어떻게 될까요? 증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자리만 찾아가도 나는 내가 하나기술에 대한 수익률은 100%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 그 얘기가 나와서 하나기술은 내일 이제 증자 물량이 상장이 돼요. 차트 한번 잠깐 보고 설명을 마저 제가 드릴게요. 자, 이게 하나기술의 차트인데요. 자, 월요일부터 굉장히 출발 좋죠. 오늘 22% 정도 올라네요. 장중에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그죠? 29%. 상한가 가는 게 사실 좋지 않아요. 작년도에도 하나기술이 이틀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을 때 12월 30일하고 그 전에 12월 22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상한가를 기록한 게 꼭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은 꾸역꾸역 천천히 오래 오르는 게 진짜 오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또 급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기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끊겼다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확 늘어나요. 그죠? 이때 거래량이 이게 이제 3월 5일 날인데요. 이때 아마 무상증자 때문에 거래량이 좀 크게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거래가 280만 주예요. 근데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138만 주예요. 자, 그때보다 더 크게 강하게 오르는 모습인데 거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기술은 매집이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높은 곳을 봐야 되지 않나.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팔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또 내일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무상증자 100% 물량이 또 추가로 상장되니까 물량 부담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 팔고, 그죠? 새롭게 받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하나기술, 이거 권리락 되기 전까지 갖고 있었는데, 내 계좌를 보니까 반토막이 나 있더라. 아직 나한테 이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죠. 그 주식이. 100% 물량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내일 상장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똑같아지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기술 오늘 강세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차트 그래프보다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에서 들어왔어요. 한 번도 연기금에서 들어온 걸 제가 이제 조금 들어오긴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죠? 상장 이후에 조금 들어오긴 했었네요. 여기 보시면 연기금.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큰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기술이 움직일 때 굉장히 큰 상승, 수급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 동력이 되지 않나. 자, 이렇게 또 평가를 해봅니다. 자, 얘기가 계속 좀 길어져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기술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를 제조하는 장비 회사인데요. 조립 공정, 화성 공정, 팩 공정, 극판 공정 장비까지 다 고루 커버리지가 가능하다. 작년도까지는 사실 조금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굉장히 좀 수주 받은 게 어마어마하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올해 수주 받을 것도 많고 해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원형정지부터 해서 각형, 그죠? 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파우치형이라든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사실 이런 어떠한 모든 종류의 2차 전지를 커버리지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쵸? 예, 보시면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거기서 현황을 보니까 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다 커버리지가 되고요. 소니라든가 또 무라타 제작소 같은, 그죠? BYD 같은 회사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뭐예요? 그죠? SK하고 LG하고 드디어 타협점을 찾았다. 그러니까 한화기술이 큰 폭으로 뜨죠. 그죠? 자, 한화기술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넷마블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넷마블 주가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넷마블 흐름 먼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넷마블 이제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6.5%가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차트가 참 이뻤는데 사실 지난 1월 달에도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넷마블의 어떤 개인적인 넷마블 자체의 어떤 또 악재 이 부분이 아니라 시장 전반이 그랬었어요, 여러분. 뭐 카카오도 그랬었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그랬고요. 전체 이 같은 범주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 같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시작하려다가 지연이 됐죠. 근데 다시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넷마블이 이제 거래가 붙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또 연기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최근 쌍뚜리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자,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턴을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넷마블 하면 게임 회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알짜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또 지분 가치, 뭐 자산주로서 또 가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게임이 잘 돼야 돼요. BTS하고도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넷마블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 하이브죠? 빅히트의 의장, 방시혁 의장하고 또 이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하고 사촌 관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방준혁 의장, 그러니까 이제 넷마블이 갖고 있는 계열사 중에서 이제 코웨이 있잖아요. 코웨이 CF 모델이 BTS예요. 그죠? 이것도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관계사는 아니지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NC소프트 지분을 갖고 있는지, NC소프트 지분은 서로 교환한 거예요. 그죠? 넷마블 지분하고 NC소프트. 예전에 NC소프트가 어디에요? 넥슨인가요? 뭐, 경영권 한참 시끄러울 때, 이 방준혁 의장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그럼 맞교환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협약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서로 보유해야 되는 그런 기간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말씀드렸던 대로 NC소프트부터 해서 코웨이, 또 지금 하이브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아직 상장되지 않은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 게임즈, 뭐 기타 등등 여러 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넷마블이에요. 자, 근데 이제 넷마블이 또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자, 넷마블은 이제 바닥권에 출발한다 그랬어요.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주가가 작년에 많이 떴는데요. 또 그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시작하는 상승이라고 한다면 좀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제가 볼 때 넷마블 투자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따라서 매수하는 건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붙는 날은 팔아야 되는 거고 거래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그런 시점에서는 주식을 사도 괜찮다, 이런 논리. 과거의 영상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그런 어떤 설명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앞서 말씀드린 하나기술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많은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 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고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이 제일 중요해요. 얘네들은. 그죠?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지게 되면 뭐 넷마블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게임즈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섹터로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넷마블이 그동안은 별로 좋은 얘기들이 안 나왔었거든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좀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 어떤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감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이슈, 또 보고서들이 줄줄이 또 사탕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가 조금 더 좀 티 나도록 좀 올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또 IPO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넷마블의 어떠한 지분 가치, 주가 재평가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되고, 주가가 부담이 없다라는 것,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었다, 20년 만에 개별주 장세가 시작된다 라고 한다면 빼놓지 않고 다시 시세가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넷마블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카카오, 또 카카오 게임즈, 스튜디오 드래곤 NH 같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한번 차트 확인해 볼게요. 카카오는 내일 모레까지는 거래 정지고요. 4월 15일 날 액면 분할이 된 가격으로 5분의 1 가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끝났어요. 그죠? 여기서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거래 정지. 그 다음 이제 55만 8천 원이니까 11만 얼마가 되겠네요. 그죠? 11만 얼마로 다시 출발이 시작이 되는데, 뭐 액면 분할은 사실 호재도 아니고 약재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카카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오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뭐 미국에 있는 앱툰 회사의 경영권을 뭐 다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모빌리티부터 엔터테인먼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기타 등등 얘네들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면서 카카오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 만약에 액면 분할 이후에 상장이 됐는데 주가가 좀 빠져준다. 왜? 올랐으니까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카카오 지분을 더 늘리는 것이, 보유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드립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었어요.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넷마블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넷마블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넷마블하고 카카오 게임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거래량의 차이입니다. 넷마블처럼 거래가 한번 탁 붙으면, 그렇죠. 이제 본격 스타트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카카오 게임즈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오른 만큼의 조정, 근데 굉장히 견조하네요.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2.6%인가요? 10만원 초반까지 밀리긴 했습니다. 하방 형성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렇게 눌림목, 오를 때 여러분 제발 따라 사지 말고, 오르는 것보다 조정이 길어요. 오르는 건 하루 이틀, 조정은 막 일주일, 열흘, 심지어는 2달. 이렇게 조정을 잘 받은 주식들은, 그죠? 상승이 확실하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NHN 한번 더 볼게요. NHN, 오늘 좀 밀렸네요. 그죠? 거래는 많지 않았고, 한 3, 4일 올랐잖아요. 양봉으로 툭툭툭툭 막 세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툭툭툭 올라가니까 또 한번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밀리는 시점에서 거래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이 거래량만 여러분 보시고, 가장 거래량이 최근에 적었던 날이 언젠가요? 한번 볼까요? 좀 압축해서 봐도 되겠네요. 자, 최근에 가장 적은 거래량 나왔을 때가 언제? 요 날이네요, 요 날. 보이세요? 요 날. 거래량이 얼마요? 2만 주 거래됐네요, 2만 주. 정말 거래가 안 됐네요. 이날 샀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적은 거래량이 적은 날 샀으면 어때요? 최근에서 가장 적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때? 항상 거래가 많을 때 산단 말이에요. 물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쁘진 않지만.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또 차트가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3개월, 6개월, 1년이 있어요. 저희 회원은 대부분이 다 1년 회원입니다.
뭐 단기 매매, 무슨 뭐 카카오톡 방처럼 막 이렇게 이런 식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데랑 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입금하시고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문자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계속해서 갖고 희망을 갖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